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이 드디어 밝았죠. 오늘은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네, 요즘에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안 좋은 것에 따라서 공부를 저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매일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보면서 막 기술적인 차트 공부를 하기보다 책을 좀 좋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 형식으로 공부한 내용을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머리로 되새김질 하면서 이렇게 발표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대한 나의 투자 철학 방식으로 좀 제대로, 그 다음에 올바르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괜찮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투자를 지금 약간은 쉬고 있는 타이밍에서 그러면 이 쉬고 있는 타이밍에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XX 같은 좀 안 좋은 투자 피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데이터와 역사로 있는 투자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해볼게요. 이 목차에서 볼 수 있듯이 버블과 인간 심리, 이쪽 부분을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례와 포모, 이 부분 가장 어떻게 보면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빅테크 집중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포모 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AI 버블 신호, 이 버블 신호에 대해서 요즘에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훈과 회피 전략, 그 다음에 결론 및 개인 의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버블과 인간 심리부터 살펴보면은 버블 같은 경우에는 붕괴 이후에야 명확히 보이는 가격 거품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힘들어지죠. 붕괴 이후에야, 붕괴.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시장이 망쳐지고 나서야 명확히 보인다. 근데 사실 이것도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해석하는 정도가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100달러 대 거품이었다. 또는 뭐 200달러 대 거품이었다. 그게 명확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버블이었구나 라고 붕괴 이후에야 느껴지긴 하는데 그거의 가격에 대한 거품도 어떻게 보면 명확하진 않을 수 있다. 예. 하지만 붕괴를 하고 나서야 우리는 알아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위대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도 투기하는 광풍은 계속 반복된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주식시장이 어려워도 계속해서 단타를 하고 또는 자기가 모르는 기업에 대해서 남의 얘기만 듣고 투자를 좀 무리하게 한다거나 그러한 상황들은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적 광풍은 반복된다. 이 반복된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느끼는 지점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적과 현금 흐름 없는 멋진 사업은 결국 시장한테 처벌받는다. 네, 이 부분. 예.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한테 결국에는 처벌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가격이 높은 이유는 더 높게 팔리리라는 기대일 뿐이다. 이 결국엔 이 기대심이 실적과 현금 흐름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 이 연결이 안 되면은 다 그냥 망가지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가 실적과 현금 흐름과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역사적 사례와 포모를 봐보면 닷컴 버블 때는 인터넷 포모가 분석보다 희망과 친구의 조언에 의존했다. 네. 사실 이 희망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아,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엄청난 희망이 있었죠. 네. 물론 이 희망이 저는 물론 과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도 인터넷이 다 끊기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AI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들이 멈출 확률이 높아요. 저는 한 80% 이상의 산업들이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이게 기대 심리를 너무 많이 반영했고 그리고 실적과 그 다음에 현금 흐름에 영향을 좀 안 좋게 준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술주 집중과 매그니피센트 7, M7이 계속해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모 지수 상승 시 수익률이 1.7%에서 2% 정도 감소하고 변동성 샤프 비율이 악화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죠. 네, 사람들이 투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검색량 급증은 정점에서 나타나며 탐욕과 불안의 지표다. 그래서 최근에 이 탐욕과 불안 지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막 왔다 갔다 엄청 많이 심하게 하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빅스 지수뿐만 아니라 그 빅스 지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공포지수. 공포지수가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또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빅스 지수뿐만 아니라 그런 공포지수도 함께 살펴보시면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굉장히 많이 공포를 느끼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숫자로. 네. 물론 그게 전부 다 받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 집중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실제로 데이터로 보면은 2015년도 네, 지금 엄청나죠 차이가 이만큼이나 뛰었어요. 3배나 뛰었어요. 3배. 네, 3배나 뛰었는데 자, 3배. 3배. 2015년도에는 12.3%, 근데 2025년도에는 36.6%. 사실 이거보다 더 클 거예요.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토탈 리턴. S&P 500이 178.3% 상승을 할 때 M7은 697.6%. 지금 이것도 거의 뭐 이건 4배라고 봐도 되겠네요. 4배? 뭐 4배, 5배까지 볼 수 있겠는데 4배에서 5배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개별주로 따져 보면은 그러니까 M7 토탈인데 개별주로 따져 보면은 더 심하게 그러니까 더 배수가 큰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총 수익률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컸다. 그래서 이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앞으로도 기술주가 높아지겠다라고 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실제로 데이터나 아니면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변동성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2022년 변동성. M7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1.3%, 그 다음에 S&P 500은 마이너스 20.4%.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만큼 변동성, 즉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하락을 할 수 있는 거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M7 또는 빅테크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락한다라는 것도 더 많이 하락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머 지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포머 지수 상승 시 영향받는 거. 네. 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부터 마이너스 2%까지 포모에 의해서 하락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변동성 마이너스 2.02%부터 마이너스 2.1%, 이 정도 낮아질 수 있다. 샤프 비율은 마이너스 4%. 위험 대비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식 사는 법, 빨리 부자 되기 등 높은 검색량은 이렇게 투자자들이 정점에 도착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에나 네이버 검색하는 데 있어서 검색되는 단어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야겠다. 또는 지금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I 버블 신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IMF의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 지표와 비가격 지표가 있었는데, 가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카펙스, 흔히 말하는 뭐 공장이 얼마나 지어졌는지, 이게 30 이상이었고, 비가격 지표는 가계 주식 비중이 3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IPO와 거래량, 그러니까 뭐 M&A도 마찬가지일 거고 신규로 인수합병하거나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뜻은 그 주식에 대한 거래량이 같이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때 2025년도엔 특히 M&A가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조그만한 AI 기업들 또는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AI 기업들을 엄청나게 인수합병을 흡수하면서 몸집을 불린 거죠.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그러한 양상들이 벌어졌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카펙스도 많이 늘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비중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AI 버블이라는 지표에는 어떻게 보면 점점 들어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블은 천천히 형성되지만 빠르게 붕괴된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것도 결과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런 말이 있었구나. 과거에 이렇겠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모든 혁신은 발견, 자본 유입, 투기적 과잉, 붕괴로 단계를 거친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 순서 자체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AI 같은 경우도 발견된 거는 사실 1990년대 엄청 오래전에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자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천천히 유입됐죠. 근데 투기적 과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 23년도부터 엄청나게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투기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된 거죠. 근데 붕괴는 언제 될까요, 사실? 이건 아무도 모르죠. 네. 사실 인터넷 때 AI 버블뿐만 아니라 이 AI라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버블 때도 누구도 몰랐어요. 붕괴될 줄. 그러니까 다 붕괴에 어떻게 보면 당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붕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붕괴가 일어날지 언제라기보다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붕괴가 될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붕괴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카펙스가 좀 안전하거나 또는 이 주식 비중이 조금 안전하거나 또는 IPO를 과도하게 하지 않거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안정권 내에,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 기업 요즘 핫하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좀 일정하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갑자기 폭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래량이 일정하거나 지속적으로 네. 뭐 AI 버블이고 뭐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뭐 하루에 뭐 100만 건 정도다. 안전하게 간다. 빅테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버블 버블이 조금 덜 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붕괴되는 기업들을 좀 피해 나가는 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과 철학은 결국에는 무엇을 사냐도 중요하지만 얼마에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 공부해 나가는 거. 어떤 기업인지, 무엇은 어떤 기업이겠죠? 어떤 기업인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얼마인지 그거를 공부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좋은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정의를 해보시면 좋은데, 역시나 가치 대비 좀 저렴하게 사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모든 자산은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때를 기다려야 된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걸 굉장히 잘하는 분이 워렌 버핏이잖아요. 최근에도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알파벳, 구글을 가치 대비 저렴하게 샀습니다. 물론 그게 현재 어, 가치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어렵죠. 자, 얼마나 저렴하게 산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생각해서 그렇게 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치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샀는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사는 거. 그래서 때로는 이 때를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이 감정적 매매를 피하고 밸류에이션과 현금 흐름에 집중하자. 이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 지어서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현금 흐름이 분기 대비해서 또는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겠죠. 자, 그렇고. 그래서 포모 투자를 피하는 전략은 역시나 데이터, 실적, 현금 흐름 이걸 바탕으로 분석을 좀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매매를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주의하자는 거죠. 네. 그다음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자. 그다음 할인된 시점을 물론 할인된 시점을 계속 뭐 100년, 10년 우리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나만의 시점,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어떤 기업을 보는 데 있어서 한 6개월, 1년 정도는 좀 공부하면서 기다린다. 그런 시점을 공부하는 기간, 그러니까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그 기업을 조금 진득하게 보는 시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자. 예. 그러니까 분산보다도 사실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다음 대중심리와 검색량 폭증을 경계하면서 포모 신호를 좀 피하자. 물론 이걸 명확하게 100%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 대중심리가 현재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 혁신 기술, 지금 AI인데 혁신 기술의 주기, 지금 뭐 AI에 대해서 AI가 뭐 아직 1단계도 안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주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 혁신의 주기가 현재 어느 상태인지, 그다음 내가 공부했을 때 이 주기가 어느 정도인지. 예. 왜냐하면 전문가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가 반드시 맞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말하는 것이 어떤 근거로 인해서 혁신의 주기가 현재로 왔는지, 그거를 우리가 어, 같이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혁신의 주기가 좀 더 빠른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듣고 공부하는 기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질 높은 기업을 선택하자.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결론하고 개인 의견을 드려보면은 시장은 빠르게 변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사실 변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맞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복된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를 갖고 그 다음에 공포를 갖고 이 탐욕을 그러니까 2024년도처럼 막 투자를 막 엄청나게 탐욕을 갖고 하는 이런 사이클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복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인지를 하고 그러면 나는 언제 투자를 해야 될까? 공포 때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공포 때이 사고 뭐 탐욕 때 팔아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사람들을 그러니까 시장은 빠르게 변하지만 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너무 빠르게 맞춰 나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따라서 탐욕스럽게 투자를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탐욕 지수나 공포 지수도 우리가 함께 파악을 하면서 너도 나도 다 투자할 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진득하게 기업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그다음 역사와 데이터를 통해서 포모와 거품을 이해하면 반복되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해 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빅테크와 AI 혁신이 기회를 제공하지만 밸류에이션과 근본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거. 네. 이거를 뭐 근본적 가치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경제적 해자나 그다음에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 현재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기업의 현금 흐름, 뭐 밸류에이션 어떤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장기 투자자로서 혁신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기업이 성장을 얼마나 할 것인지, 가격을 신중히 바라보고 감정적 유혹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저도 하면서 밸류에이션 평가하는 거는 사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엔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장 어려운 건 나 자신이죠. 감정적 유혹. 내가 과연 버튼을 눌러서 매수를 할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 지금 막 공포지수가 한창 높아졌으니까 다 팔고 도망가야 될까? 이런 식으로 감정적 유혹을 피하는 거. 지금 AI가 막 1단계밖에 안 되는데 더 사야 될까? 탐욕을 부리는 거. 이런 감정적 유혹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내가 얼마나 나의 감정은 탐욕 상태에 있는지 공포 상태에 있는지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시장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될지, 어떤 철학을 좀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명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미니버필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